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영덕 산불이 어렵게 진화됐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크게 번진 이유는 뭔지, 또 대형 산불을 막을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만 군의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3,000명대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영덕 산불은 임야 150헥타르 이상을 태우고 나서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먼저 정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16일 새벽 2시쯤 재발화한 불은 30여 시간 만에 축구장 200개 면적의 임야를 집어삼켰고 최대 400헥타르가 파마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 동원령 발령으로 전국 8개 시도에 소방력이 동원됐는데 특히 소방 헬기만 40대가 출동해 17일 오후가 돼서야 가까스로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문제는 뒷불입니다. 15일 지풍면 야산에서 발화한 불이 7시간 만에 꺼졌다가 다시부터 대형 산불로 이어진 만큼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2,000명 이상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경북도에서 인력이 한 2,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군에서도 울진에서도 군이 들어와서 지금 사람이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구역별로 나눠서 인력을 배치해서 투입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민가와도 점점 가까워지고 7번 국도 쪽으로도 접근하자 화수리와 화천리 등 10개 마을의 주민 9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대피령이 내려진 화수 1리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가며 마을은 텅 비었고 혹시 불길이 마을로 번질까 봐 경찰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대피 장소로 떠나 있던 주민들은 밤사이 곡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야간에 바람 세기가 다소 잦아들며 민가 피해는 막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죠. 온 데서 전화가 막 오고 야단지기고 동생들이고 어디 친구들이고 막 전화 많이 왔어요. 밤사이 걱정 많이 했죠. 우리 자고 일어나가 새벽에 한 4시 반에 일어나와가지고 교회 가면서 보고 이거 불꽃 보고 막 하고 저래고 연옥하고 이랬지. 영덕군은 화재가 처음 시작된 지난 15일 새벽 지풍면 야산 산불의 원인에 대해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맞닿았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영덕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 건초특보가 발효돼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피해 면적이 최대 400헥타르에 이를 것이라는 영덕 산불의 출발은 방치된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걸리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초대형 산불로 확대되는 데는 장기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더해졌고 소방력의 접근도 쉽지 않았던 지형 등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이어서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영덕 산불은 농업용 반사필름이 화근이 됐습니다. 영농 후 방치된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전신주에 걸렸고 스파크가 일어나 수목에 옮겨붙은 것으로 영덕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도 발화 지점 전신주에 타다 남은 반사필름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확대된 건 산불을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이 동시에 덮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15일 새벽에 처음 난 불이 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불씨가 남아있었고 대기가 매우 메마른 곳에 초속 5m 이상의 강풍이 더해진 게 컸습니다. 공중 진화로 헬기에서 물을 뿌려도 이른바 주불은 잡히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강풍이 불면 저 낙엽층 20cm, 30cm 쌓여있는 낙엽층 밑에 있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또 불이 재발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정확한 화재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연기와 송전탑을 잇는 전선 또한 진화에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바람이 다시 또 불기 시작해갖고 네네. 헬기 보고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걸리고 돼 있고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송전선이 있어갖고 그 송전선의 헬기 안전사고 때문에 낮게
정확하게 투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이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하는 등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도 사투를 벌여야 했던 영덕 산불. 산림소방당국은 잔불에 의한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이처럼 경북에서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비 오는 날이 극히 드물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하는 데다 산과 인접한 농업지역이 많아서인데요. 대형 산불, 예방책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는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안동 풍천면과 남우면 일대에서 1944헥타르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안동 임동면과 예천 감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화마가 덮쳐 419헥타르에 달하는 임야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3년간 산불 때문에 소실된 면적은 축구장 3,300개에 달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0년 안동 산불의 경우 200억 원이 넘는 산림 피해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겨울철엔 유독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작은 불도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까지만 비가 내리고 우리 지역에는 비를 내리지 못함에 따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찬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동서간의 기온차에 의해 경북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산불 원인의 하나인 임야 부근 경작지에서의 무단 소각이나 이번 영덕 산불처럼 폐농자재로 인한 산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화로 인한 산불도 많은 만큼 산불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적극 설치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에 출입하는 곳에 곳곳에 CCTV 같은 것을 빨리 확충을 해서 이렇게 산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CCTV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확산된다면 더 산불 예방도 더 촉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대형 산불로 막대한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만 군의 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 유지는 물론 6월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해집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만 군의 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김 군수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열렸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의 축협 조합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축협에 일치된 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에 해지토록 지시해 2,500만 원 상당의 만기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만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지겠다고 한 점과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그대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 군수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는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이틀 연속 3,000명대를 육박하는 감염자가 쏟아졌습니다. 17일 0시를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01명으로 하루 만에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지역별로는 구미 587명,
포항 476명, 경산 451명 등 연일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영양과 울릉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재택치료자는 하루 사이 2,200여 명이 늘어 1,591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672명입니다. 여자배구 김천도로공사가 리그 재개 이후 이달 열리는 홈 경기를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합니다. 소속 선수 가운데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도로공사는 선수와 스태프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해 이달 23일과 27일 예정된 홈 경기를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17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전날 상주에서 발견된 멧돼지 3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는 상주와 울진 등지에서 20마리에 달하지만 아직 양동농가에서는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경북도는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야생 멧돼지의 수색과 포획,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선거와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유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공사립 유치원 238곳에 5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국가 시책사업 4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통해 유아의 발달과 놀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는 유초 이음 교육은 한 곳에 500만 원을, 미래형 학부모 온 오프라인 놀이 교육은 3곳에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